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을 해도, 차량 일부만 넘어가도, 점선에서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도 모두 중침사고로 인정된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모든 상황이 다 중침일까요? 오늘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사례들을 정리해서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중앙선 침범이 아닌 경우, 전제 조건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하고 넘어간 사실이 불가피했거나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 빗길 미끄러짐 사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앞차가 갑자기 급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는데 빗길이라 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키고 차간 거리도 유지한 상황이라면 불가항력으로 인정돼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협소로 불법 주정차 구간에서의 사례입니다.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양쪽의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조금 물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통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피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꼭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걸 남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예외 상황, 추돌 후 2차 충돌 사례입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가해 차량이 내 차를 들이받습니다. 그 충격으로 내 차가 반대차로까지 튕겨나가서 맞은편 차량과 또 한 번 충돌하게 된 경우죠. 이때는 내 차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해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건 내가 아니라 뒤에서 박은 가해 차량의 충격 때문이니까요. 네 번째는 같은 방향 차량끼리 추월하다가 난 사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앞차를 추월하려고 잠깐 중앙선을 넘어간 상태였는데 그 순간 앞에 가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내 진로를 막아 충돌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맞은편 차량과의 정면 충돌이 아니죠. 즉, 전형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중앙선이 넘어간 사실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좌회전 방법 위반, 신호 위반 여부에 따라 쌍방 과실로 나뉘게 되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 예외는 사실 차량 대 차량 충돌을 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여부보다 보행자 보호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핵심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행자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단순하게 보지 않고 상황별로 세밀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타이어 펑크나 차량 고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은 경우, 눈길, 빙판길에서 제동하다가 의도와 상관없이 미끄러져 넘어간 경우, 그리고 중앙선을 잠깐 침범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통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이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모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지식으로 당당하게 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상황에서 꼭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인천 개인 택시의 시작, 방순만과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사고 처리, 보험 할증, 보상 문제, 여러분이 개인 택시를 그만두는 날까지 제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긴 명절, 사고도 많아지는 때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